안녕하십니까. 이문학원 수능특강 라이트 제 4강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는 지문이 6개가 있기 때문에 4개를 이번 영상 통해서 해드리고요. 나머지 2개는 또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강의 첫 번째 글이 유례 없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별 3개가 가장 어렵다라고 봤을 때 별 3개에 해당하는 글이고요. 왜 그렇게 어렵냐라고 봤더니 여러분들 특히 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글이지 않나 싶기 때문에 먼저 지문을 읽기 전에 무슨 내용인지 좀 이거를 이해를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기업이 있죠. 그러니까는 회사를 차려서 고객들을 상대하는 게 자국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국제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국제기업은 뭐 삼성이라던가 현대가 가전제품이라던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을 국제기업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국제기업의 국적은요. 국제기업도 이제 국적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한국 기업인가, 뭐 미국 기업인가, 일본 기업인가 이런 거요. 그것은 회사의 기원이나 역사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본사, 본부가 위치한 국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다시요. 국제기업의 국적은 그 회사의 기원, 역사가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현재 해당 기업의 본사가 어느 나라에 위치하고 있나, 그 나라에 그 기업이 들어가져 있으면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거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삼성이라던가 현대에는 본사가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만든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구글이라던가 이런 회사 들어보셨죠? 구글도 들어봤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건 당연히 미국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본사가 지금 미국에 있지 않고 저기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본사가 있습니다. 영국 옆에 아일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 아일랜드에 이제 본사가 있고 당연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겠죠. 그러면서 수익을 얻게 될 때 이거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본사가 여기 있으니까 미국이 아닌 아일랜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이라던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긴 했지만 지금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다라면 이 회사의 국적은 아일랜드라고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럼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왜 미국에서 만들었으면 미국에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아일랜드로 갔냐라고 하면 그게 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점이 있냐면 어떤 뭐 세금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미국에서는 번 돈의 만약에 50%를 뭐 미국은 실제로 40%니까 번 돈의 40%를 이 미국 국가에다가 세금의 형식으로 내야 됩니다. 회사가 번 돈의 40%를 여기다 내야 돼. 근데 아일랜드도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니까 미국이 아일랜드로 갈 수가 있겠죠. 아일랜드는요 나라 자체에서 매기는 세금은 10%밖에 안 매깁니다. 이거보다 더 적게 매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회사가 물건을 판매를 하고 벌어들인 수익의 10%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라고 하면 번 돈의 40%를 자국인 미국에서 있으면서 내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서 본사를 두고 벌어들인 돈을 10%만 내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선택 또는 뭐 두 번째 이유는요. 인건비가 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을 고용을 할 때 뭐 한 달에 5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물가 때문에 그 사람을 고용을 할 때 250만 원만 줘도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인건비도 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적인 요인이라던가 어떤 인건비적인 요인에서 회사가 생겨났던 그 본토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회사의 국적을 어디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이 글에서는 적어도 이 글에서는 이 국제기업의 국적은 지금 본사가 위치해져 있는 그곳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글입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이건 뭐 글은 영어지만은 이게 사회도 아니고 뭐 경제도 아니고 참 어렵네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국인들이 만든 A라는 기업이 만약에 있을 때 한국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베트남으로 본사를 두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을 이 베트남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내게 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한국 회사가 아니라 베트남 회사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기원이나 국적은 경제적인 기능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 현지의 과세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글이 되는 겁니다. 자, 빨리 그러면은 이 글이고요. 자, 이러한 딱 내용이고요. 좀 이제 부가적인 내용들이 좀 더 있겠네요. What we used to call multinational firms,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불렀었던 것들은 increasingly becoming global firms,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what이면 이게 단수 취급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는데 what을 결정시키는 것이 지금 firms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국적 기업들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되겠죠. 당연히 기업들이라고 불렀던 것들이니까는 복수로 our 쓰고 있습니다. is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게 있다. 국제적인 기업이라는 게 있다. 자, among firms, 기업들 사이에서 what passes for national identification, 국적 확인을 할 때 필요했던 것은,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국적 확인을 위해 필요했었던 것은, 그러니까 회사에 국적 확인을 위해 필요했었던 것은 depends on 뭐에 달려있냐면 역사에도 달려있고, 그쵸? 그러니까 기원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 회사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걸 가지고 국적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그들의 corporate headquarters, headquarter라는 것은 운영 본부가 되는 겁니다. 운영 본부, 본사가 happen to be located,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는지. happen to는 우연히이긴 한데 그냥 이 말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본사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되어졌는지를 가지고서 국적 확인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문이 나옵니다. 방금 아까 밑에 말씀드렸었던 그 문장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회사의 국적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는지, 당연히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시작을 했다라면 한국 회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느 나라에 운영 본부가 위치되어져 있는지를 가지고서 그 회사의 국적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자,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장이 나오겠죠. The letter라는 것은 전자, 후자 중에서 후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나온 게 전자는 역사고요. 후자가 지금 현재 위치해져 있는 장소, 그러한 국가. 그게 되겠는데요. 그 위치가, 즉 후자에 해당하는 위치가 점점 더 matter가 되고 있습니다. matter는 문제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것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냥 thing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결정되어지는, 뭐에 의해서요? local taxation, 그 지역의 과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뭐보다요? economic functionality보다요. 경제적인 기능성보다 그 나라 지역의 과세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 뭐 할 때요? 국적 확인. 그 회사의 국적 확인을 할 때 역사도 중요하고 현재 본사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국적 확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위치는 또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 그 위치한 나라의 과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구글이라든가 아일랜드로 옮겨갔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아일랜드에다 낸다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로컬 텍세이션이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만든 기업을 베트남에 두면 벌어들인 돈의 그 세금을 베트남에 내게 된다고요. 그 나라 지역의 과세를 따르게 되는 거죠. 세금을 묻게 되는 거죠.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치가 중요하고 이 본사가 위치를 해 있을 때 버는 돈을 그 나라의 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를 하잖아요. 그것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경제 기능성보다.
경제 기능성 선생님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돼도 경제 기능성이 아니라 이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라고 하면 얘만 좀 더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The recent fuss, 소동 about US firms moving their legal headquarters to Bermuda to get lower taxes is but one example. 자, 최근에 소동인데요. 미국 회사들 뭐 하는 그들의 법적인 본사들을 옮기는 어디다가요? 버뮤다 지역으로 옮기려는 미국 회사들에 대한 최근 소동 뭐 하기 위해서요? lower taxes 더 적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버뮤다로 미국의 회사들이 본사를 옮기려고 했었던 그런 소동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버뮤다가 어디냐면 미국 옆에 파나마하고 이 버뮤다 지역이 있어요.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에. 이 지역에서는요, 세금이 진짜 세금을 아예 안 매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여기 이 지역에다가 본사를 두고, 그렇다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만약에 아예 안 매긴다면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많이 옮기려고 하고 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미국 회사가 아니라 또 이제 버뮤다 회사가 되는 거죠. 버뮤다 국적의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국적의 확인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little은요, 어가 붙었을 때는 약간이고요. 어가 안 붙어있을 때는 nothing, no 이런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국적의 확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라면 when it comes to에서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동사 원형을 써서 투부정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아니라고요? 전치사이다 보니까 뒤에 동사를 쓸 때 동명사를 써야 되는 거죠. Predicting a firm's behavior, 한 회사의 성과를 예측하는 데 관하여서는 국적 확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behavior를 performance로 바꿔 써도 되고요. 이 문장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place of origin or the nationality of the passports held by the top managers. 그래서 최고 경영자들에 의해 보유되어진 여권이나, 그러니까는 최고 경영자의 국적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포트의 국적, 그러니까 그냥 국적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국적이나 또는 이 회사의 이 기원 같은 것은 make less and less different.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making real decisions, 사업 결정들을 내리는 것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국적이 지금 되게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내용으로 나와져 있으니까 우리가 읽고는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 거예요. 자, ownership is often not what it seems to be. 그래서 소유권은 가끔 what이 되어졌으면 뭐뭐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가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여기서 쓰이고 있네요. 자, 여기서 is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여기도 이제 비동사를 쓰게 되는 거고 do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키아라는 핀란드 회사가 있어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인데 노키아는 핀란드 회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more of Nokia's shares, share는요 주식, 이걸 스톡이라고 바꿨을 수도 있는데요. 많은 이 노키아 회사의 주식들은 are owned by Americans, 미국인들에 의해 소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by Finns보다, Finns는 핀란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래서 이 나라의 국적이라는 거, 나라의 국적, 이 회사의 국적이라는 게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부가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쵸? 그 회사의 국적이라는 게 좀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점차 그 회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기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재 그 회사가 어느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그 회사의 국적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21세기에서는요 그 정도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아마 수능 특강 라이트 전체 책을 다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바도 지금 안 해봤는데 무슨 회사 다니는 얘기 나오는데 또 이제 국제적인 기업까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조금 쉬운 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의 성향. 우리 인간들은요, 누가 칭찬을 해주면 되게 멋쩍어 하잖아요.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누가 되게 똑똑하네 이러면 제가 좀 똑똑하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좀 별 말씀을요.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 뭐 누가 너 되게 예쁘다 그러면은 너도 예뻐 그냥 이 정도죠. 딱 되게 예쁜데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게 괜찮겠다. 자, there is some discomfort. 불편이 있습니다. In most of us. 대부분 우리들에게. 자, 그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선행사는 discomfort가 되는 겁니다. That makes us reluctant to take credit for our accomplishment. 우리의 성취에 대해 칭찬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불편이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우리를 꺼리도록 만든대요. 칭찬 받아들이는 것을. 뭐에 대한? 우리 성취에 대한. 그리고요, 또는요, or to even accept a well-deserved compliment. 마땅한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도 꺼리도록 만드는 불편이 있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makes us reluctant 다음에 to 부정사 1번 이거 하던 것도 꺼리고 그 다음에 to even accept 이것도 꺼리는 그죠? 1번 하는 것도 꺼리고 2번 하도록 꺼리도록 만드는 그러한 불편이 우리는 있다. 마땅한 칭찬도 받아들이는데 좀 꺼려하게 된대요. 자, 영어에서 되게 유명한 compliment는요 칭찬이고요. 여기 I가 들어가 있으면 칭찬입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지나가는 아이한테 칭찬을 많이 하잖아. 꼬마 아이여. 그렇게 말장난처럼 여기 아이가 들어가졌네? 꼬마 아이? 칭찬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가 컴플레멘트로 되어져 있는 영어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보충, 보완이라는 거기 때문에 영어에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혼동어휘니까 반드시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try an experiment, 실험을 해봐라. 주제문이고요. 자, 주제문 파란 색깔 형광펜 되어져 있으니까 이 지문에서 주제 문장에 해당하는 거니까 암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give someone you know.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줘라. 당신이 아는 누군가에게 genuine compliment를 줘라. genuine은요 진정의 그러니까 진짜인 칭찬을 줘라. about quality는요 자질이나 특성 명사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또 나오죠. they have 그들이 가진 특성이나 자질에 대해서 진정한 칭찬을 당신이 아는 누군가에게 줘봐라. 그 다음에 about 1번이고요. 칭찬을 그 특성에 대해서 주고 그 다음에 또는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줘봐라. they have done 그들이 했었던 것에 대해서. 근데 something을 선행사로 잡으면서 that you truly appreciate 당신이 정말로 감사하는 이게 좀 여담이긴 한데 something 이렇게 띵으로 끝났을 때에도 얘가 명사거든요. something 띵이 명사잖아요. 어떤 것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를 잡게 될 때에는 선행사가 땡으로 끝나거나 body나 원으로 끝날 때에는 관계사를 위치를 안 써요, 여러분들. 대체하는 이 that만 써야 됩니다. 요런 문법사항도 좀 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감사하는 그들이 했던 무언가에 대해서도 진정한 칭찬을 누군가에게 한번 줘봐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preciate가 감사하다 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시고 thank도 감사하다 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실 텐데 thank 다음에는 for를 씁니다.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다 라고 할 때. 근데 appreciate 다음에는요 for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appreciate for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잘못된 거다. 그럼 for를 이렇게 살짝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옆 동네 수일고에서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자, often their first response is to downplay their contribution.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했을 때 2번 이랬잖아요. 칭찬을 해봐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봐라. 자, 가끔 그 칭찬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 하는 것이다, 낮추는 것이다. 그들의 기여를,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낮춘다. 좀 낮춘다. downstate, 낮춰 말한다 라는 거죠. 과장한다, overstate, exaggerate 이런 말이 오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학교에서 나올 수 있죠. 조원고는 특히 단어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낮춘다고 별 말씀을요 이렇게요. 칭찬을 들은 사람은 다운 플레이를 하죠. I was just doing my job.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던가, anyone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아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would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똑같이 합니다 라는 거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똑같이 했었을 거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니까 조동사 have pp를 쓰고 있는 거죠. It wa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일 했을 뿐인데요.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면 좀 튕겨낸다라는 거죠. What is it that makes us uneasy about accepting credit for something wonderful we have done? What is it?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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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일까? That makes us uneasy.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냥 뭐 that을 which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형 앞에 왜 그랬지? 내가 안 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엇일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뭐에 대해서? 그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we have done, 우리가 한 무언가 대단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전치사 다음에 동사 ing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thing 다음에 형용사 오게 되는 거, something wonderful,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ho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 위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wonderful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살짝 중학교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칭찬받을 때 불편해하는가? We feel proud of our accomplishments and our skills.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But we don't know how to take credit. 아까 크레딧은 칭찬이었죠. 자,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방법을요. 칭찬을 받는 방법. 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대문요. 추적해보자면 성취들이겠죠. 여기도 복수로 되어져 있으니까는 복수 대명사 쓰고 있잖아요. 그 성취들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법을 모릅니다. 품위 있게, 그러니까 부사 써야 되는 거고요.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seeming like a braggart or 노이로 잘난 체 하거나 아니면은 허풍쟁이처럼 보이는 것 없이 품위 있게 우리는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이유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브레걸트는요, bluffer, 그 다음에 blowhard 라는 걸로 허풍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끄러워 하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저 원래 이뻐요. 저 원래 똑똑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이는 거니까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허풍쟁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없이 좀 품위 있게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죠.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을 잘 모른다고. 되셨죠? 그래서 we tend to be reluctant. 아까 reluctant 나왔었죠? 뭐뭐 하는 것을 꺼리는 이런 말이었죠. 반대말은 willing to입니다. 반대말이 willing to, 기꺼이 뭐뭐를 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는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취에 대해서. 되셨죠? 자, 여기 답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수능특강 라이트 EBS에서 만든 교재잖아요. 책에 보면 답지가 붙어 있을 텐데 거기 답지에서 봤을 때 이 글에 대한
주제나 소재를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답지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것은 공식 답지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지문을 만든 사람이 이 글은 이것에 대한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글 볼게요. 3번 글.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요, 그냥 먼저 또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말하는 것의 중요성. 빨리빨리 말하는 것보다 천천히 말할 때가 중요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내용입니다. 언제 그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골돈 파커는요, 체어맨이고 회장이고 프레지던트 사장이고 CEO 최고 경영자. 자, 여기요, 뉴몬트 마이닝 콜포레이션. 마이닝은 이제 저기 뭐죠? 석탄을 캐는 금광 같은 거요. 그런 회사의 CEO, 그리고 뭐 이런,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죠? 어떤 이 사람은요, has a very deliberate speech pattern. 굉장히 신중한, deliberate, 신중한, careful 정도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런 말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인가 보죠. 그러니까는 CEO 자리까지 올랐겠죠. When I asked him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에게 물어봤을 때, 여기서 it은 뭡니까? 그가 가진 신중한 말하는 습관, 신중한 스피치 패턴,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People listen more carefully.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게 듣는다네. If they think that, 생략됐고요. 만약에 그들이 생각한다면 You are thinking when you speak.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이 생각 중이라고. 그 청중들이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 청중들은 더 주의 깊게 들을 거다라고 그 CEO는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주의 깊게 듣는다고요. 언제요? 이 듣는 사람이 생각할 때. 딱 보니까는 이 사람이 되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생각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말하는 사람이 보여준다라면 듣는 사람은 더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표현이겠죠?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이 정도는 이제 너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겠죠? I tend to agree with him. 나는 그와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한다고요. Even though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컴마 부사절 그리고 주절이요. 뭐는 뭐뭐뭐 한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배 또는 3배 더 빨리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then we can talk.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훨씬 더 빨리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는 could stand to slow down when we speak. 우리가 말을 할 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느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말할 때 느리도록 하기 위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해도 된다. 비록 사람들이 듣는 것을 훨씬 빨리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말을 할 때 느리게 말을 할 수 있다. 느리게 말을 해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조금 어렵게 나와져 있죠. 근데 그냥 내용으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나름 주제문이죠. 말을 할 때 느리게 말해도 된다. 느리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이니까요. 서두르는 것은 당연히 안 좋겠죠. 자, hurrying makes our words seem less important. 서두르는 것은, 빨리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말들이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역동사,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 쓰는 거죠. 투부정사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덜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 원형 1번, 여기 동사 원형 2번, 이렇게, 뭔 소리야? 자, 서두르는 것은 우리의 말을 덜 중요하게 만들고요. 서두르는 것은 또 줍니다. 어떤 느낌을 준대요. 무슨 느낌이냐면, we do not think that our idea deserve more than the prefaced amount of airtime. 좀 조금 어렵게 나왔네. 자, 또 이제 서두르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준대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거 동격의 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추상명사를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요.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면 틀리게 되는 거죠. 꼭 대서 써야 됩니다. 이게 참 옆 학교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 패턴인데 좀 조원고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느낌을 주는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가치 있다고, 뭐 이상으로 짧은 순간에 말하는 시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만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듣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하게 보이게 만든다고요. 내가 굉장히 서둘러서 말을 하게 되면은 별로 안 중요한 거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 그냥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뭐 동명사로서 주어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좋다. 서두르면은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니까는 허링을 쓰는 게 맞는 거고, 반대로 슬로잉을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은 이점이 있다니까요. 이 뒤에 내용 보면은 안 좋다. 그러니까 주어는 서두르면 인 허링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e appear to be rushing to finish.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서 끝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하기 위해. Someone can speak. 어떤 someone이냐면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to say, 더 귀중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서둘러서 끝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서두를 때의 단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서두를 때의 단점. 내가 하는 말이 덜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다른 사람,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6번이요. 주제문입니다. slow down. 그러니까 속도를 늦춰라. allow for. 뭐를 허락해줘라. some pauses를 허락해줘라. pause는요. 침묵, 그러니까 멈춤, 중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some silence. 침묵을 가능하게 해줘라. 허락해줘라. 있게 해줘라. People will listen more closely. 더 주의 깊게 들을 거다. 더 면밀하게 들을 거다. And have more respect. 더 높은 존중을 보여줄 거다. For what they hear. 그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그쵸?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즉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더 많은 존중도 그들이 보여주게 될 거다 라는 거죠. 네가 들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상대방이 들은 것,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더 존중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고요. Allowing for some pauses, some silence. 그래서 이 중단과 침묵을 허용하는 것,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makes our word seem important. 그래서 우리의 말을 더 중요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글이네요. 이 영상의 마지막 지문이 될 겁니다. 이 지문이 조금 어려워요. 아까 별 3개가 정말 어렵다라고 봤었을 때 얘는 별 2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얘도요. 자, 이거는요, 왜 어렵냐면, 여기서는요, 이제 이 필자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한테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아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이 자녀잖아. 그거에 대한 상대편은 부모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이제 쓴 글이다 보니까 학생인,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녀이고 아이다 보니까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워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모로서 책임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계속 돈도 벌어와야 되는 거고, 자식들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부모도 일을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처럼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이러고 싶습니다.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어려움이 있어.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처음이야. 부모가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구를 낳아가지고 키워봤었으면 여러분들에게 2번째 부모일 텐데, 부모도 부모가 처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군가에게서 조언이 되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족 혹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주변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으면 좋지만 최종 결정은 바로 부모인 당신이 내려야 한다.
뭐에 대해서요? 이 가족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부모가 내려야 한다라는 글입니다. 결국 그쵸, 자기 자식이니까는 부모가 결정을 내려야죠. 주변에서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최종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실행을 해서 가정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죠. The experts in our children's lives, 우리 아이들의 삶 안에서의 전문가들, 짝대기 누구냐면 의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코치들이나 말할 것도 없이 가족 멤버들의 지혜, 친구들, 성직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삶 안에, 그러니까 혹은 우리 주변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아이들 삶에 존재하는 전문가들은 are essential,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to us, 우리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에게가 아니고 우리 부모들에게 중요합니다. As we raise our families,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때, 키울 때, 꾸릴 때,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을 꾸릴 때, 그러니까는 어스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이건 다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족을 꾸릴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되셨죠? 주어가 당연히 experts이기 때문에 복수니까 그 다음에 동사를 are로 쓰고 있는 거죠. is를 쓰진 않습니다. 중요하대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gathering information and educating yourself, 정보들을 모으고, 이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정보는요 이게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복수로 쓸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informations 이런 말이 영어에서는 없다라는 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당신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것, 여기서 당신은 누구라 그랬죠? 우리 부모 스스로입니다. 부모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것, 정보를 모으는 것은 is critical, 중요합니다. 뭐에게 중요하냐면 good decision making, 어가 없네요. good decision making, 좋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 and로서 두 개가 연결되었긴 했지만 이게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죠. 숫자를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and로 연결이 돼도 단수 취급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are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하고 5번에서 접속부사 두 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벗이 나와져 있고, 여기 so가 나와져 있습니다. 지문에서 접속부사가 두 개가 되어져 있으면은 빈칸을 뚫고 어떤 접속부사들이 맞겠냐라는 문제 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사실 접속부사 암기보다도요, 암기를 하면 막상 시험에서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되게 당황스럽죠. 이 접속부사는요, 당연히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관계성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전문가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no professional degree or year is ultimately more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전문가의 뭐 어떤 조언이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직관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앞에서는 중요하대, 뒤에서는 중요하지 않대, 전문가의 의견이. 그렇게 역접이 되는 거니까는 벗이나 however가 들어가는 거예요. 글의 흐름을 좀 느끼면서 이 접속부사를 대하게 되면은 구집이 안 외워도 됩니다, 사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so가 나오고 있죠. so가 나온다라는 것은 앞에서는 어떤 원인, 그리고 그것을 결과로 내는 그러한 문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so는요, 영어에서 therefore, thus, hence 등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쉬운 중학교 단어고요. 이런 고등학교 단어들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네요. 자, 정보를 모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professional degree or years of personal experience, 이 개인적인 경험의 수년, 그리고 어떤 전문가의 학위,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다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도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보다요? 당신, 이 부모, 당신의 직관력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직관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할 때요? 뭐 할 때요? 우리 까먹었지?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부양해 나갈 때 부모 자신의 직관력이 되게 중요하다. 자,
자, 너무 주변에 이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라라라는 거죠. 그래서 as 블라블라블라 할 때 여기에서 끊기게 되죠. 부사절이 as 절이 여기서 끊기고 여기 주절이 나옵니다. As you navigate through the sea of the opinions and ideas. 그래서 의견과 아이디어라는 바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갈 때 여기서 의견과 아이디어스는 누구의 의견과 아이디어인가요? 그 전문가들의 그것이겠죠.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따르면서 길을 찾아갈 때 You will also notice that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The experts, 그 전문가들도 sometimes conflict with each other. 서로 마찰을 하고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끔씩 conflict with each other 하고요. 그 다음에 conflict with your goals and values. 당신의 목표와 가치관에도 충돌을 한다. 누가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럴 거라는 것을 당신은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별로 대단한 게 없다라는 거죠. 전문가들끼리도 이때 아이를 뭐 혼내야 되네, 아니면 사랑으로 그냥 봐줘야 되네. 전문가들끼리도 답을 잘 못 내린다고요. 그리고 그게 전문가의 의견이 당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또 이 마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도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you will need to use 당신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어 이거를 당신 부모 당신의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와 problem solving skills 문제 해결 능력을 당신의 그것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To analyze 분석하기 위해 the advice 그리고 information you've gathered 당신이 모아온 조언과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당신의 어떤 능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그냥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로서 자신의 줏대를 가지고서 가족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Then remember that 그리고 기억해라 you are the decider 당신이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거. 부모 당신이 가족 문제 혹은 자녀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결정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That'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No one is the better expert. 아무도 더 나은, 더 뛰어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에 있어서요? In the matters of your family. 당신 가족 문제에 있어서 than you. 당신보다 당신 가족 문제에 있어서 더 전문가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 3번도 중요한 문장이었고 다시 읽어보니까는 여기 6번도 중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because why 라는 문제가 가끔씩 이 두 개의 단어 중에서 고르는 문제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게 why하고 because는 좀 설명이 길어서 여기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로 반대되는 논리예요, 여러분들. 반대되는 논리니까 because 쓰는 자리에 why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궁금하면 손 들고 물어보시면은 그 논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은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you are the decider. 당신이 부모, 당신이 결정자입니다. Who navigates through the sea of the opinions and ideas.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당신이 결정자입니다. Using your own intuition. intuition이 아마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나왔었구나. 여기 3번의 intuition, 직관을 사용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뚫고 그쵸?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면서 이 항해한다라는 것은 바다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 가족을 양육한다라는 이야기죠. 가족을 꾸려나갈 때 있어서 당신이 결정하는 사람이 되셨죠? 주변인들의 조언도 있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면서 최종 결정은 바로 당신 부모가 당신의 뭘 가지고서 해야 된다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intuition. 직관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